빌딩이라 아베노 빌딩이라고 제일 높게 보시면 16층에 아베노 하르카스라는 빌딩이 있는데 10몇 층에 전시관이 있어. 근데 거기 그림들이 괜찮거든. 그리고 근데 작년에 카라바초전데. 미켈란젤로구나. 아니 미켈란젤로. 카라바초. 본명은 아니고 카라바초 본명은 아니고. 이제 더 없으세요? 천재하가 천재하가인데. 그래서 재작년에는 모로라고 판목판타 그리는 거 모로라고 그런 거 좋아. 나도 좋아. 살로메라든가 아그리피나 뭐. 그럼 따주세요. 음악에 취한 신을 놓자. 취하는데 음악까지 취하는 게 아까 어때? 힘들다. 너 요새 좀 많이 있어졌다 좀. 시계도 막 친구가 좀 잘 나가는데. 계속 사람들이 빈티지 내지 말라 해서 그냥 대만에서 다 맞춰서 그랬더니 아니냐. 내가 대박이야. 한국은 그건 대만 얘기예요. 내가 대만 하나도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냥 호르몬 입고 다니니까 그러지 마요. 잡히셨어요? 네. 여기 조명 다 맞추신 거예요? 예.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더 할까요? 어떠세요? 얼굴 나. 네, 네, 밝아요. 네. 일단 이거 들으실 거예요, 말 거예요? 동영상이 추워. 알았어요. 여기 보세요. 시작됐어요? 시작. 자, 나마스테 코리아랑 우리 문화차 모임이 함께 개최한 심야 다방, 제2의 심야 다방입니다. 이 병동 선생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공욱이라고 합니다. 사실 먼저 좀 양해를 드릴게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어서 조금 미숙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제가 사진을 좀 하나 올려놨어요. 이게 미켈란젤로 디 까라바조의 이제 마쿠스라는 사진인데 그림이죠. 그림인데 아시는 것처럼 바쿠스는 이제 술의 신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카스. 예, 바카스입니다. 우리가 좀 익숙하고 즐겨 쓰는 단어들 대부분이 사실은 르네상스부터 해서 유럽 쪽의 문화들에서 많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위스키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그리스 로마 신화 등 성공한 글들이죠. 성공한 글들의 좀 문화 확산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바카스 여기 사실은 이 술자리 저는 멋있어서 사실 글라스가 바카스야 다 아시는 거지만 그러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위스키 글라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위스키 글라스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위스키를 특히나 싱글 몰트를 즐길 때는 맛도 맛이지만 이 향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요걸 스텝이라고 불러요. 보통 와인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와인에서 스텝을 쓰는 이유는 체온이 와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스텝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듭니다. 근데 위스키에서 이 스텝이라는 것의 역할은 체온과는 상관이 없고 이 칼라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스텝을 들고 보면 이제 보통 호박색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칼라 이게 술들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고 쉐리나 버번 캐스트에서 다시 한번 숙성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칼라들이 들어갑니다. 그걸 하기 위한 이제 용도죠. 그걸 활용할 텐데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대단히 멋있는 스텝을 들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 저는 이 글라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예, 서울 불꽃축제하고 이제 그런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음악감독 생활도 좀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위스키가 어떤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음악적으로도 좀 많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에서 좀 음악의 취한이라는 표현을 좀 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진짜 좋은 술들이 많죠. 음악도 많고. 근데 이제 아직은 좀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은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류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가 뭐 익히 뭐 많이 먹고 있는 증류식 소주라든지 위스키나 사실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 숙성이라고 하는 뭐 우연찮게 이루어진 거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좀 임팩트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어떤 좀 성공한 문화 확산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위스키를 마시면서 그냥 마시는 것보다는 뭐 음악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스키를 포함해서 모든 술은 어떤 음악이든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음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분과 성향과 어떤 이미지에 관련된 것들이고, 술 또한 사실은 거기에 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모두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장르인 거죠.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음악 감독을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차용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똑같은 음악이지만 그게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굉장히 밝은데도 슬픈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되게 어두운 느낌이지만 좀 되게 패러독스한 느낌들을 줄 수도 있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술도 사람의 감정에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는 좀 유사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여태까지 인간들이 살아오는 문화 중에 술하고 음악과 춤, 요 세 가지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겠죠. 우리가 뭐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춤을 추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가 이제 우리의 몸에 있는 긴장감들을 좀 덜어내고 그 새로운 감정, 스트레스 푼다고 그러죠. 또 이제 새로운 감정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재충전의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음원을 하나 갖고 오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클래식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음원들이 있는데, 음악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특히나 고음악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고음악이라는 장르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이제 그림이 있었지만, 그게, 그러니까 간단히말해서 고음악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고음악은 쉽게 말하자면 바로크 이전의 음악들입니다. 바로크 이전의 음악들을 그냥 통틀어서 고음악, 오래된 음악이라는, 옛날 음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 표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야 뭐 여러 가지 설이고, 우선은 그냥 가장 통용되는 말들은 고음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음악들의 구성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요즘에 이제 클래식 들어보면 뭐 1악장, 2악장, 3악장, 뭐 등등 여러 가지 안단테, 뭐 아다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모차르트 시대부터 시작이 돼서 베토벤 시대에 완전히 정립된 이제 음악의 형식인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전에의 음악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그런 형식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위스키라고 하는 이미지와 되게 좀 적합한 형태의 음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원전악기라고 해요. 이걸 좀 들려주면 좋겠는데, 들려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걸 고음악이라고 해요. 좋네요. 네. 가만히 들어보시면 특별히 형식도 없습니다. 네, 특별히 형식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제가 파일을 공유를 좀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들려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원전 악기라고 해요. 이게 근대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원래는 옛날에 뭐 왕의 춤인가 뭐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냥 연주자들이 이렇게 서서, 그게 사실은 모차르트 이전에 하이든 시대 그런 것들인데 그냥 서서 연주합니다. 그냥. 그리고 소편성이고. 그런데 공연장도 언제부터 이게 쇼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공연장도 커지고 대편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앰프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악기만 가지고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악기의 현도 여기 이제 제가 스틸코어 스틸이라고 좀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철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로 된 그래야만 소리를 날카롭게 내고 멀리 전달할 수 있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근대에 넘어오면서 쓰이게 된 악기들이고 원래는 이런 현악기들은 겉트현이라고 합니다. 겉트현. 그게 양의 창자를 꼬아서 얇게 줄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겉트현이라는 그 대신에 이제 그게 선이 굵고 소리가 부드러운데 대신에 멀리 소리가 퍼지질 않죠. 그래서 보통은 고음악들을 연주하는 게 무슨 성당, 무슨 교회, 그러니까 울림이 좋은 곳들. 대신에 이게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그 소리들의 울림이 저희가 위스키를 처음에 한두 잔들 마실 때 그런 느낌들에서 되게 편안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합니다. 아까 잠깐 들려드렸던 곡이 여기 써 있는데 그냥 고음악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그런 음악들을 좀 들으면서 뭐 사실 뭐 위스키를 뭐 많이 마신다기보다도 그냥 한두 잔 조용히 가볍게 즐겨보는 것도 왜냐하면 위스키의 또 그 향이나 맛들을 즐겨보는 것들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고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즐겁게 마시는 그냥 즐겁게 마시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위스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두 병을 준비를 했던 건데 이게 조금 이렇게 커져서 위스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스키는 다들 아시겠지만 몰트라고 하죠. 몰트가 보리를 기반으로 한 곡물들을 발효해서 이제 그걸 발효하고 증류해서 얻어진 부산물이 그 위스키인 거죠. 근데 그 원료를 좀 따라서 올라가 보면 사실은 이게 고대 이집트에서 문헌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증류법을 이집트 사람들이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알코올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아랍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증류법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개발한 목적은 그러니까 향을 얻기 위해서 술이 아니라 향을 얻기 위해서 개발을 했다가 이게 이제 아랍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알코올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랍의 옛날 페르시아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눈에 시커멓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콜이라는 검은 분말, 그러니까 금속 분말을 이제 콜이라고 하는데 이제 알은 그냥 정관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알콜이다 이게 이제 알콜의 어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향수를 만들던 그런 이게 그래서 프랑스 쪽에 그 향수 쪽에 봐도 또 같은 양식의 증류법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향수를 만들던 증류법이 아랍으로 전파가 되죠. 아랍으로 전파가 되고 아랍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대단히 발전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알코올을 증류하게 되는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 아랍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증류법들이 발전을 하게 된 거는 연금술이죠. 연금술. 그 중세 시대를 그냥 관통하고 있는 정말 수많은 과학 기술을 가져온 그 연금술에서 좀 활용이 되게 됐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른 어떤 문화들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십자군 전쟁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문에 아랍의 대단히 선진화된 과학기술들이 유럽으로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증류법도 유럽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애초에는 이게 연금술과 사실은 좀 같은 내용인 거죠. 이게 프랑스, 아까 버번, 부르봉 왕주 말씀하셨지만 와인을 가지고 금을 만들자. 라고 하는 이제 연금술에 그런 의거한 이제 증류법들이 했는데 이게 증류를 해보니까 되게 묘한 맛이 있는 거예요. 금은 나오라는 금은 안 나오고 이게 사실은 그 초기에 그러니까 그 위스키의 좀 초창기의 그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왜 안동 소주나 같은 그런 소주꼬리에 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증류거든요. 근데 이제 위스키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똑같이 증류를 해서 먹었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무색 묻히고 그냥 투명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소주랑 같다고 봐요. 근데 다만 그게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소주 맛이 나느냐, 뭐 이제 그 빠이주 같은 경우, 백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량을 증류해서 그 고량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위스키도 그때는 그랬겠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먹다가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그 1707년에 대영 제국이 이제 건설된 뒤에 얘네들이 돈이 없는 거죠.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세를 어마무시하게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에 위스키를 만들던 사람들이 그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북부 지역의 산악 지역들인 거죠. 글로 몰래 숨어들어서 밤에 아일랜드. 달빛 아래서 술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들 밀주로 먹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금조가 상태인 거잖아요. 금조 상태에서 중류업자들이 그러니까 보리를 건조시켜야 되는데 건조시킬 연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간에 2탄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전에 아일라를 말씀드릴 때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석탄이 되기 전에 그 전 단계의 걸 2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예. 근데 그게 땅속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서 석탄이 되는 거고 이게 지표면에 좀 드러나 있어요. 그 2탄이라고 하는데 물론 화력은 좀 약하지만 간단히 퍼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2탄 이제 피트라고 하는데 그런 2탄을 사용해서 이제 건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리를 건조할 때 그 2탄의 그러니까 훈향이죠. 이게 연기랑 아무래도 수분이 많을 테니까 연기가 네, 많이 연기도 나올 거예요.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리의 내가에 스며들어서 굉장히 좀 독특한 향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류업자들이 밀주된 술이 많아지니까 얘를 보관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페인에서 쉐리주를 많이 먹고 그 쉐리주를 마셨던 과일주인데 그거를 마셨던 오크통을 수출을 했습니다.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걸 갖고 있다가 거기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숙성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보관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넣었는데 이따가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쉐리 캐스트라고 하는 술인데 쉐리의 향이 숙성이 되면서 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스키, 그러니까 보리를 중심으로 한 위스키의 이러한 향과 색깔이 착색이 되는 거죠. 착향이 되고 착색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위스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어떤 호박색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오크나무의 오크통의 향과 색깔과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저기 이제 이따가 시음하시게 될 쉐리 캐스크라고 하는 술이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글렌리벳이라는 술이 있는데 그게 대단히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술인데 1822년에 영국의 국왕인데 조지 4세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를 방문합니다.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의 영주죠. 스캇경이라는 사람이 거기 이제 맨 밀주만 있었던 거죠. 밀주들만 있었던 건데 어쨌든 왕이 왔기 때문에 그 밀주 중에 자기가 볼 때 가장 좋은 밀주를 대접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시쳇말로 국왕이 먹고 뿅 간 거죠. 이거 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앞으로는 자신의 만찬 석상에 공식 주로 쓰겠다.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밀주라는 거죠. 정식적으로 사실 술을 허가를 낸 것도 아니고 원래 만들었는데 왕이 이거를 만찬에서 공식 석상에 쓰겠다고 하니 이제 밑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위스키를 합법화하자. 합법화하고 주세도 좀 낮춰주고 대신에 면허제를 만들어서 허가제가 아니라 면허제를 만들어서 그 면허를 받은 이제 그 증류소들만 술 만드는 사람들만 이제 하게 하자 해서 그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렌 리벳을 이제 생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최초로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824년에 이제 글렌 리벳이 스코틀랜드 최초의 합법적인 증류소가 되는 거죠. 근데 왕이 공식주로 이제 글렌 리벳을 쓰니까 그리고 이제 뭐 면허도 취득하고 합법화되니까 너도 나도 이제 글렌 리벳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모두 다 고만고만한 곳에서 같은 물을 가지고 만들던 사람이니까 나도 글렌 리벳이다, 나도 글렌 리벳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원에다 제소를 해서 이거를 나만 쓰게 해달라. 그런데 그때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한 게 글렌 리벳은 아무나 쓸 수 있다. 왜냐면 글렌이라는 말이 게이런데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벳강에 있는 계곡에 있는 물을 사용한 술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대명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고유명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그 리벳강에 그 계곡에 있는 물을 썼다는 술인데 그러면 여기도 쓴 거고 저기도 쓴 건데 너만 글렌 리벳이야, 나도 글렌 리벳이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판결이 난 게 그러면 이 증류소에다가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주자. 그래서 더 글렌 리벳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모든 술들에 보면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는 건 글렌 리벳밖에 없어요. 요거 한 가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글렌 모렌지는 모렌지 숲에 뭐 계곡에 있는 물을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제 더라고 하는 정관사는 그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더 글렌 리벳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는 이제 왕실에 납품한 술은 더 글렌 리벳만 들어가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물론 뭐 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글렌 리벳의 술들에 보면 1824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 최초의 면허를 받은 연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글렌 리벳을 이렇게 제가 뭐 지금 사실 저희가 글렌 리벳을 먹는 게 아닌데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현대 위스키의 역사가 사실은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사실 위스키라고 하는 그거는 보통 곡물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의 위스키는 몰트를 가지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다른 곳들은 뭐 호미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라이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 곡물을 기반으로 해서 곡물로 만든 술을 증류를 하면 이제 증류주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냥 오크통, 참나무 통에서 3년을 숙성한 술을 기본적으로 위스키라고 부릅니다. 그걸. 근데 이제 여기에서 스코틀랜드 가장 성공한 위스키가 이제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인 거죠. 거기에 이제 주로 쓰이는 것들이 이제 몰트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보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싱글 몰트, 지금 저희가 싱글 몰트 모임인데, 싱글 몰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위스키를 이제 출시할 때 병입한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오크통에서 이제 했잖아요. 근데 오크통에서만 하는 게 있고 하나의 증류소, 이거는 이제 글렌모렌지라는 그 증류소에서 만든 술인데 여기 수많은 오크통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술들을 모아서 하나의 증류소에서 나오는 거를 싱글 몰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니 워커나 우리가 흔히 로얄 살루트라든지 시바스 리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영국에는 그 마스터 블렌더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조향사하고 되게 비슷한 일입니다. 향수에서 조향사가 하는 역할인 건데, 위스키들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각지에 있는 위스키들을 모아서 그걸 블렌딩을 합니다. 블렌딩을 해서 가장 그러니까 어떤 그 마스터 블렌드의 취향과 브랜드의 취향인 거죠. 부드러운 위스키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요. 그러니까 블렌딩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싱글 몰트를 최근에 선호하는 이유는 양조장들만의 어떤 고유한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맛과 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블렌디드 위스키와 싱글 몰트가 선호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게 우위에 있고 어떤 건 나쁜 거고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호도의 좀 문제라고 보고, 오히려 술을 먹는 사람들이 그 양조장들마다 어떤 그런 특색들을 느끼기에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싱글 몰트를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를 모테로라면 이제 스카치 위스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쉬 위스키, 캐나디안 위스키 등등 이제 여러 이름들의 재패니쉬 위스키도 있고요. 국가들의 이제 위스키들이 있는데, 스카치 위스키를 제외하고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위스키가 이제 버번 위스키라고 하죠. 이제 그 버번 위스키가 사실은 그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네,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데 예전에 먹던 이제 위스키를 만들어서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보통 저거는 이제 몰트라고 하는 보리를 이제 했는데 그 땅에는 보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많이 없고 이제 라이라고 하는 호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켄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옥수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별거냐, 옥수수를 갖고 한번 해보자. 지천에 깔려있는 게 옥수수니까. 그렇게 해서 옥수수를 이제 증류해서 숙성하는 게 이제 버번 위스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또 버번 위스키가 굉장히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요새요? 네. 최근에는 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버번 위스키가 또 많이 유행을 합니다. 가격이 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더 싸기도 하죠. 싸기도 한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10년 이게 이제 숙성 연도들이 적혀 있는데 버번은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 숙성 연도가 사실은 짧은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가격적인 메리트 분명히 있고요. 옥수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달큰해요. 좀 맛이 좀 달큰하고 그리고 그 좀 더 부드럽죠. 목넘김, 특히나 이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목넘김, 좀 부드러운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버번 위스키가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오크통에서 3년 동안 숙성한 것을 위스키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풍미를 가하는 거죠. 가향을 하고 착색을 하고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이제 쉐리주를 담갔던 쉐리 오크에다 했는데 버번을 담궈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위스키를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버번 캐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풍미는 좀 더 진해지고 좀 달큰하거나 부드러운 건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버번 캐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이제 글런드로니악이라는 술이에요. 얘가 사실은 얘는 스카치 위스키고요. 이게 이제 쉐리 캐스크인데, 그러니까 쉐리 캐스크가 굉장히 수많은 술이 있습니다. 쉐리 캐스크가 굉장히 향이 어떤 좀 꽃향기라든지 이런 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켈란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좀. 네, 네켈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에 그 향수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차용하기 위해서 대단히 쉐리를 강하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병 모양도 이렇게 향수 모양. 지금 이 술은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쉐리 캐스크가 어떤 것이고 쉐리의 향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직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술이라 사실 요걸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래서 쉐리 캐스크 똑같은 위스키를 기반으로 했는데 쉐리 오크통에 숙성을 한 게 어떤 향인지를 한번 좀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색깔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글렌모렌지라고 워낙 유명한 술인데 사실은 얘가 이렇게 이쁜 병이 아니었어요. 이쁜 병이 아니었는데 이제 모에 테네시라는 이제 그쪽에서 얘들을 인수하면서 많이 이제 좀 브랜드 밸류를 올리기 위해서 됐는데 얘는 이제 글렌모렌지 중에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숙성된 그냥 디폴트예요. 근데 얘가 아주 대표적인 버번 캐스크입니다. 버번 캐스크인데 얘는 그러니까 위스키를 증류하고 나서 3년 동안 위스키통에 오크통에 숙성을 시키고 그거를 다시 버번을 담근 오크통에다가 담아서 10년 동안을 숙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랑 이따가 비교를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 훨씬 더 그 뭐 카라멜 향이라든지 뭐 바닐라 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예, 버번의 어떤 그런 향이 좀 가향이 돼 있어요. 색깔도 좀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캐스크에 대한 얘기죠. 아까 잠깐 그 어디 갔죠? 발베니 드셨지만 저건 이제 트리플 캐스크라고 해서 저거는 세 가지 캐스트에 한 거를 다시 섞은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세 가지 캐스크를 섞어서 블렌딩한, 그러니까 싱글 몰트지만 다른 오크통에서 만든 것들을 섞은 거고, 얘는 오로지 버번 캐스트이고 얘는 그 쉐리 캐스트고. 그래서 오늘은 요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이거는 뭐 사실 기준은 그냥 본인입니다. 왜냐면 내 컨디션이나 뭐 건강 상태나 뭐 멘탈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버번에다가 숙성을 한 것과 쉐리에다가 숙성을 한 게 어떤 그 맛과 향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이 두 개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스텝이 있는 잔에다가 좀 드셔보시는 게, 칼라를 보시는 게 많이 가렸지만 네. 참 소라는 너무 많이 됐어. 너무 뭐 주워도 잠시만요. 아마 이것도 드셔보시면 각자의 취향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그 위스키 글라스가 우리가 보통 요런 잔을 생각하시는데 이건 그냥 스트레이트 잔이거든요. 스트레이트 잔인데 비교하면서 먹으라고? 그래. 아니요. 천천히 이거 차라리 요거랑 차라리 예. 피워주세요. 나머지 피워주세요. 스트레이트 잔이거든요. 아니 여기다가 내. 예. 비교. 그러니까 잔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위스키 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른 거 향을 모아서 그 향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잔도 물론 뭐 털어넣기는 좋은데 사실은 향을 느끼기에는 좀 적절치 않고요. 털어놓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그 글렌드로냐인데 요 컬러와 요 컬러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더 노랗죠. 네. 예. 굉장히 노랗고 진하고 얘가 좀 이게 이제 그 쉐리와 버번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지금 이거는 예, 지금 버번의 향이고 얘는 쉐리고 이 쉐리를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글렌고런 향이라는 건데 쉐리 캐스크죠. 다르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물 같은 걸로 좀 헹궈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글렌모렌지고, 네. 저쪽에서 딴데. 요거는 이제 버번통에서 숙성시킨 버번 테스트인데, 요것도 맛과 향을 한번 봐보시면, 두 개가 확연히 좀, 이거 두 개는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의 취향이 어디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취향에 맞게 이제는 즐겁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거. 네. 질문 있으면 아니, 법원이랑 카운티가 있는 거죠. 카운티요? 법원 카운트라고. 카운티는 그냥 그러니까 거기 그 주에서 만들던 것들을 법원이라고 한 거죠. 법원이고. 네, 법원 카운티에서 주에서. 주 안에 법원 카운트. 네네네. 도로 공유를 받아. 네. 다른데. 살려면 어디 가서 하는 게 제일 싸요? 아, 이건 이제 저기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술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만 찍으시죠. 네, 좀 많아졌는데 감사합니다. 남대문 수입상 하나니까